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식단을 바꾸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녹즙입니다. 녹즙은 채소들을 한 번에 갈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채소를 쉽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즙 형태의 식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면 더욱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독 능력은 더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칼륨인데요. 즙 형태의 음식 섭취를 늘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함을 의미합니다. 간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녹즙에는 칼륨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독 주스도 같은 맥락인데요. 간이 버텨준다고 해도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환우분들의 경우 인슐린 문제도 함께 겪습니다. 당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신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녹즙 섭취 후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데치거나 깨끗하게 씻은 채소를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신체 온도가 대부분 낮습니다. 채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찬성질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뿌리 채소와 녹황색 채소 등 골고루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 간과 신장에도 무리를 덜 주고 체질에 관계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암 말기 환우들의 경우 녹즙 섭취를 하는 이유는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함과 암과 싸워서 이길 면역세포에 힘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런 효과들은 일상에서 올바른 식단 구성과 효소 섭취, 마음관리, 규칙적인 배변 등이 통합적으로 잘 구성되었을 때 부작용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채소의 좋은 점을 누리고자 섬유소를 모두 제거하고 농축해 섭취한다고 해서 그 영양소들을 모두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즙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많은 미네랄과 효소, 파이토케미컬 등인데요. 이 모든 것은 녹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효소의 경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녹즙을 중심으로 치유해 나가는 많은 분들의 경우 저마다 레시피도 다르고 효과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간암 말기 환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당하기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녹즙을 통해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규칙적이고 밀가루와 가공식품 등 불필요한 것은 엄격하게 끊고 최소한의 장기 휴식 시간은 잘 지켜주십니다. 녹즙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녹즙 섭취를 하면서 제대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식단 관리, 규칙 또한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조건 아침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이들이 대부분 규칙적으로 수면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인과관계처럼 녹즙보다 녹즙과 함께 우리가 엄격히 지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간암 말기 환우들의 경우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녹즙 섭취가 아닌 올바른 식단 관리와 생활 관리를 통해 차근차근 나아가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